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캐나다 이민, 캐나다 영주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보는 넘쳐나는데요. 대부분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용어나 줄임말들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용어를 하나씩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혜택은 시민권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없고 정도라고 할까요? 하지만 영주권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최소 의무 거주 기간인 최근 5년 중에 2년을 캐나다에서 살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서 최근 5년에 3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혜택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복지나 혜택을 생각한다면 영주권은 확실히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예상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신중하세요. IRCC는 캐나다 이민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기관입니다. 번역하면 이민국, 이민성, 이민청 등으로 불리는데요. 캐나다 취업비자, 학생비자, 영주권, 시민권 심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IRCC이지만 예전에는 CRC여서 아직도 많은 곳에서 심지어 이민국 직원들까지도 CR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고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기관이고요. 한국말로는 노동청입니다. 캐나다 이민이 대부분 캐나다 취업과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와 영주권 수속에서 서비스 캐나다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서비스 캐나다 내에는 외국인 근로자 담당 부서가 있어서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받는 첫 번째 심사인 LMIA도 여기서 담당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직종을 스킬 레벨에 따라서 스킬드와 난스킬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스킬드 워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전문 교육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이 모두 해당됩니다. 미용사, 요리사, 목수와 같이 손기술이 필요한 숙련직과 전산, 토목, 건축 등의 기술직, 의사, 간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이 모두 스킬드 워커입니다. 한국말로는 숙련직, 기술직, 전문직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난스킬드 워커는 특별한 교육이나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직종, 즉 일반 사무직, 리셉셔니스트, 서버, 주방보조, 캐셔, 청소 업무와 같은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들어봐도 숙련직이 영주권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죠? 하지만 비숙련직도 영주권 기회가 있으니 숙련직 자격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모든 직업군을 4자리 숫자로 코드화한 것인데요. 이 코드를 중심으로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코드는 그 포지션이 어느 산업군에서 무슨 자격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NOC 코드의 첫 번째 자리는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리는 기술 레벨, 셋째와 넷째 자리는 포지션별로 부여된 번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둘째 자리는 기술 레벨로 O, A, B, C, D 5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술 레벨 O는 가장 높은 관리자급, 레벨 A는 숫자 1로 표시되며 전문직 직종입니다. 기술 레벨 B는 숫자 2와 3으로 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하는 직종인
기술직과 숙련 직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술 레벨 O, A, B가 스킬드 워커인 숙련직으로 구분되고요. 기술 레벨 C, D가 비숙련직이고 그 안에서도 레벨에 따라 숫자는 4에서 7로 표시됩니다. NOC 코드는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포지션을 치면 유사한 직업군과 NOC 코드가 검색이 됩니다. 치기공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덴탈 테크니션으로 검색하니 3223이 나옵니다. 첫째 자리 3은 산업군인 의료산업 분야를 의미하고 둘째 자리 2는 기술 레벨이 B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NOC 코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사람에게 고용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대부분 이 작업서가 필요한데요. 이 작업서에는 근무 조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하나의 NOC 코드에 해당하는 포지션만 줄 수 있는데요. 포지션, 업무 내용, 급여 수준이 해당 NOC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잡오퍼는 셰프라고 하면서 업무 내용에 서빙이 포함되어 있거나 급여 수준이 일반적인 셰프에 비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신청자는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PNP는 각 주별로 운영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법이 연방법과 주법으로 따로 있는 것처럼 이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더 쉬운 편이라서 많은 한국분들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1차로 주정부는 자격심사를 통해서 자기네 주가 원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정하고 2차로 연방이민국은 범죄 기록과 신체 검사를 확인해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영주권을 줍니다. 결국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은 모두 똑같이 연방이민국에서 받습니다. 연방이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6개월 만에 급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경력, 숙련직 경력, 기능 직종자를 위한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차 자격을 통과한 지원자들 중에서 고득점자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이 초대장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차 자격 조건을 통과한다고 영주권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들보다 높은 점수로 초대장을 받아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캐나다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접해야 하는 용어들이니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도 캐나다 이민에 꼭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